관상새우를 키우다 보면 이유 없이 자꾸 죽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생익과 체리새우를 번식시킨 경험으로 CRS를 키웠는데 14마리를 분양받아 10마리는 용궁으로 보내고 나머지 4마리로 번식에 성공하면서 200마리 이상으로 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CRS 비시림프 새우는 환경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왜 죽었는지, 야생에선 어떤 환경에 살았고 어떻게 만들어진 새우인지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CRS는 크리스탈 레드 시림프의 약자로 중국 남부 계곡의 맑고 깨끗한 물과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웅덩이 부근에 서식했습니다. 시초는 흑비 또는 크리스탈 블랙 시림프였고 1990년 일본 요리사의 브리딩으로 파생된 것이 CRS와 CBS의 시초입니다. 비시림프 사육 환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성치인데 pH 수치를 수월하게 맞추기 위해 브리더들은 바닥재로 소일을 사용합니다. 소일은 흙을 볼 형태로 구워 만든 바닥재로 소일은 pH 수치를 5에서 6.5 정도로 맞춰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험을 토대로 비시림프 새우가 잘 죽었던 이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 쇼크. 온도 변화 쇼크는 특히 봄, 가을철, 계절이 넘어갈 때 죽는 경우가 많았고 가을, 겨울은 수중 히터로 온도 컨트롤이 쉽지만 여름철이 관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여름엔 임시적으로 얼음, 냉각팬, 냉각기를 사용해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냉각팬과 냉각기는 가격이 비싸고 얼음은 온도를 일정하게 내려줄 수 없어 일시적 쇼크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H 수치 변화. 비시림프가 선호하는 pH 수치는 5.5에서 6.5이며 우리나라 수돗물 평균 pH는 7.0에서 7.5 정도의 약알칼리성입니다. pH 측정은 시약 제품이나 장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로 어항을 세팅한다면 소일을 깔아 최소 한 달 정도 물잡이를 하는 것이 좋고 pH가 높아지면 연갈탄을 사용해 pH를 낮추고 pH가 낮아지면 뼈산호, 산호석을 사용해 pH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탈피 쇼크. 탈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우들은 갑이 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갑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탈피 이후 주위에 공격을 받으면 쇼크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가재 같은 갑각류들은 같은 종으로 사육하거나 단독 사육이 좋습니다. 네 번째, 플라나리아 히드라 공격. 새우 어항에 생기는 히드라는 치비를 사냥하고 플라나리아는 성비의 몸속에 침투해 살을 파먹습니다. 히드라와 플라나리아가 발견된다면 어항을 리셋하거나 새우를 따로 검역하여 다른 어항으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식 환경 구축 안하고 새우를 투입하는 경우. 전문 브리더들이 어항물을 사용할 때 아로스를 사용하며 아로스는 정수를 통해 제로에 가까운 물성치를 만들어 브리더가 원하는 물성치로 사용하거나 다른 어항물을 사용해 새우를 투입을 할 수 있지만 수돗물은 pH 7.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pH 5.0에서 6.0 정도와 충분한 박테리아 서식 환경을 만든 후 생물을 투입해야 하고 알몬드 잎을 넣어 야생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관심. 과도한 관심은 새우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탁 현상이나 슬러지, 주기적인 환수 등 수질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고 대부분 사육자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품, 첨가제, 강제 환수를 하며 그동안 천천히 수질에 적응해가던 새우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백탁 증상은 여가 사이클이 만들어지며 거쳐가는 과정으로 서식한 박테리아가 대량으로 죽으며 물이 뿌옇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은 박테리아가 분해되고 생성되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박테리아제를 소량 첨가하여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백탁 증상과 함께 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면 어항 수질이 악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어항을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건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자연스럽게 여가 사이클과 번식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시림프 새우 CRS CBS가 죽는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